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뭐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없애려고 하면은 난리들을 부리십니다. 이 코너 있어야 된다라고. 네.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장 있는 책이 시가 많지 않는 이상은 이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장 한 켠에 방치되어 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천천히 읽어보고 그 책의 서재에 말하자면 그 존재 유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책꽂이에 남겨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꽤나 두껍습니다. 네. 모두 뭐 서재에 이런 책 한 100권쯤은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잘난 척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우울과 몽상입니다. 에드가 알런 포의 전 작품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전집이 나왔을 때 꽤나 흥분해서 책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리소설의 팬들이라면 궤도로팡과 함께 또는 셜록 홈즈와 함께 이 에드가 앨런 포의 몇몇 단편집들을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령대를 좀 무시했군요. 제 나이 또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 우울과 몽상은 에드가 앨런 포가 썼던 거의 모든이 아니죠. 편집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글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전집입니다. 꽤나 두껍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 작가의 평생에 걸친 작품이 고작 이 정도였을까 하는 또 아쉬움도 남습니다. 사실 뭐 현존하는 많은 작가들의 어떤 그 저서의 목록들을 찾다 보면 뭐 이 정도 책은 그냥 단행본 하나로 낸 뭐 그런 작가들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앨런 포는 이 책의 한 권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단편들을 가지고 소위 환상문학, 추리소설의 아버지로서 불리게 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런던에서 기숙사 학교 생활을 했고요. 이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온 뒤에 숙부집에서 꽤 오래 살았었습니다만 책을 발표하고 성공한 작가로서 살면서도 끊임없는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결국은 길에서 쓰러져서 인생을 마감한 그런 불우한 작가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최후에 남겼다라고 하는 신이시여 불쌍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그의 삶과 함께 많은 독자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이 책에 있는 많은 단편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단편 하나는 어디 갔나? 네, 여기 있군요. 548페이지에 있는 도둑맞은 편지입니다. 책 전체가 840페이지니까요. 중간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세계 최초의 듀팽이라고 하는 오기스트 듀팽이라고 하는 소위 탐정이라고 하는 직업을 최초로 소설에 등장시킨 그런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에 머물고 있던 이 오기스트 듀팽은 익명의 의뢰자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 있는 편지 하나를 다시 훔쳐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귀족 부인이 누군가에게 썼던 그 편지인데 그 편지가 다 뜨거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귀부인에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훔쳐와 달라 하는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냥 지체 높은 분의 명령을 받고 왔다 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책에 이 단편의 끝부분에 이르게 되면 그 편지를 다시 가져오게 된 어떤 심리전에 가까운 그런 묘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리소설에 조금 뭐 가슴 뛰는 뭐 액션씬이나 혹은 그 범인과 대면하는 그런 긴장감은 없습니다. 단지 그 편지는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했을 때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야 하는 추론과 그 추론이 이제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도둑맞은 편지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제가 이 도둑맞은 편지를 아이템으로 해서 장편을 하나 썼거든요. 그거 저작권에 있어서 심각한 그 도둑질 아닙니까? 혹은 뭐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남의 거 베끼는 거? 표절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장편으로 썼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는 사망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가져다가 뮤지컬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셔도 무덤에 있는 에드가 앨런 포가 나와서 시비 걸 일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울과 몽상 전집은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 한 40년 전쯤에 상상력만 있었던 한 꼬마 아이가, 네,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돌아오시지 않고 어머니는 주말에 명화에 빠져 계실 때 혼자 자기 방에서 꿈과 상상을 동원해서 펼쳐 보였던 바로 그 판타스틱한 공간을 이끌었던, 저에게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다크 그 버전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팀 버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죠. 영화가 꿈이라면 나의 영화는 악몽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혹은 뭐 굉장히 어떤 밝고 환한 이야기들을 읽고 듣고 있을 때, 혹은 뭐 이순신 장군님이나 뭐 윤봉길 의사의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을 때, 저는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아주 다크한 단편들을 읽으면서 혼자서 이상한 상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전의 기억이 되돌아오게 만들어줬던 책이 몇 년 전에 출간됐던 이 에드가 앨런 포의 흩어져 있던 단편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던 바로 우울과 몽상이었습니다. 야, 근데 책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시커멉니다. 근데 시커머가지고 흰 글씨로 우울과 몽상. 근데 이거 또 에드가 앨런 포 이 얼굴 보세요. 네.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우울합니다. 이 책은 뭐 검은 고양이 같은 작품도 있고요. 너도 밤나무집의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만 이렇게 떠올려보고 이 책 표지만 이렇게 봐도 밤에 책 안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장본이고요. 네. 28,000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회원 평점 리뷰 7.8점. 야, 10대에게 가장 높은 점수고요. 50대는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좋아요. 검은 고양이만 읽었던 사람에게는 포의 천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 8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에 압도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어나가는 뿌듯함과 읽을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흥미진진함이 있다. 누가 감히 포처럼 인간의 어둡고 깊은 비밀스러운 본성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누구보다 독창적인 인간이었고 소설가였던 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마법 상자 같은 책. 그 속에 보석 같은 단편들을 만날 수 있다. 책의 무게에 눌리지 말자. 읽다 보면 술술술 읽힐 것이다. 별로요. 번역이 엉망이다. 포를 좋아해서 원서를 읽고 있는데 빠진 문장도 있고 매끄럽지 않은 번역의 고인이 되신 포 선생께 미안할 지경이다. 좋겠네요. 원서도 읽을 수 있고. 네. 원서를 못 읽어서 번역서에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적인 문체나 소재, 전개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 책이 고리타분하고 뭔가 시시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 책에 실린 소재들도 그 당시엔 정말 충격적이다 못해 엽기적인 수준이었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 우리가 무뎌지긴 무뎌졌다는 반성도 든다. 아무튼 추리소설 매니아들에겐 오히려 시시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리소설의 시작을 알렸던 작품이지 추리소설을 완성시킨 작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추리소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판타지 문학이라는 장르에서 에드가 앨런 포를 또 쳐주기도 했었고, 또 그는 또 뛰어난 시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제가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원서를 읽을 수 있다라면 그 시인이 쓴 그 문장의 아름다움까지도 그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책은요, 일정 정도의 나이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판타지 문학 혹은 추리소설 문학을 곁에 두지 않는 성인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제 글을 써서 하는 일들이 있다 보면 가끔 어떤 자극이 필요할 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글에 대해서 무엇인가 영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순간이 필요할 때 늘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우울과 몽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도둑맞은 편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장편, 저자 김태훈. 이 작품은 후에 영화나 이제 뮤지컬화 될 계획은 아니고요. 그냥 계획을 계획 중인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마도 그 작품을 만나보실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과 몽상은 여전히 제 책꽂이의 한 복판에서 그 음흠한 귀기를 뽐내며 영원히 저와 함께 무덤까지 같이 갈 책이 아닐까,
고민이네요. 좌측에는 고형의 삼국지가 있을 텐데 우측에 이 책과 함께 묻히면은 죽어서도 굉장히 무서운 일들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죽을 때 좌측엔 고형의 삼국지, 우측엔 차탈레 부인의 사랑과 함께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울과몽상은 다시 서재로 돌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리디였습니다.